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콩 재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최규환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콩을 재배하기 위한 다양한 파종 방법 또는 시기 또는 어떻게 적심할 건가 하는 다양한 관리 요령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콩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최근에 좋은 품종들을 살펴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품종 소개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콩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작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자어로는 대두 또는 콩쑥자를 쑥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쑥맥이라고 하죠. 여기서 쓰는 쑥이 그 콩쑥자를 얘기합니다. 콩은 일생을 살펴보면 처음에 파종을 해서 수확할 때까지 크게 4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화해서 어린 묘 상태에서 생장하는 시기, 그 다음에 콩에 꽃이 피는 시기, 그 다음에는 이 콩이 수정을 해서 꼬투리를 만드는 시기, 그 다음에 이 콩 꼬투리가 성숙을 해서 이제 익는 시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을 파종하기 전에는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인산, 칼리를 성분량으로 해서 300평당 약 3.2kg 이런 정도로 이제 살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좀 더 정밀하게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포장에 토양 시료를 떠서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시면 12처방서를 발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처방서에 맞춰서 시비를 하시면 좀 더 정밀하게 토양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콩 전용 복합비료가 조제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런 전용 비료를 이용해서 비료를 살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종하는 방법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장류콩을 예를 들면 6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거나 또는 가물거나 했을 때는 이 기간 안에서 충분히 시기를 조절해서 파종을 하시면 되고, 심는 간격은 줄과 줄 사이는 약 60에서 70cm 정도, 그 다음에 종자와 종자 사이는 약 한 10cm에서 20cm 정도로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파종 시기가 늦어져서 7월로 넘어가다든지 6월 하순이라든지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면 간격을 임의로 조금씩 좁혀서 파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개체는 한 주당 콩알을 약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적정하고, 파종하는 깊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검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한 2마디 정도 깊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 얕게 심어지게 되면 토양이 건조했을 때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잎모가 불량해지고 생육이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수량에서도 낮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종 작업에서는 다양한 파종 기구들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파종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트랙터 부착형 파종 기계라든지 아니면 파종 기구,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실정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면 일항을 만들어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항의 크기는 내가 1열로 할 것인지 2열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넓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항을 넓혀서 2줄로 파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 같이 한두둑에 한 줄씩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른쪽 같이 평두둑으로 좀 넓게 해서 2열로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로 파종하고 기계로 수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좀 넓은 일항을 최근에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직접 콩을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콩을 플러그에 육묘를 해서 기계로 파종하거나 직접 심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러그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심는 시기를 어느 정도 기상에 맞춰서 미리
포장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알맞은 때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그 육묘하는 방법은 플러그는 약 한 12080 정도가 적당합니다. 12080 플러그에 콩알을 한 개씩 넣어서 약 한 3주 정도 육묘를 하시게 되면 뿌리 부분에 있는 뿌리가 충분히 돌아서 나중에 뽑았을 때 뿌리의 덩어리가 흙이 깨지지 않고 튼실하게 옮겨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콩을 직접 파종하는 것보다 육묘를 해서 파종을 했을 때 생육과 수량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직파하는 것보다 육묘해서 하는 것이 낫다. 또 하나는 육묘를 했을 때 그냥 갖다 심는 것보다는 약 3마디절, 2마디와 3마디 사이에서 적심을 해서 육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간에서 적심을 하게 되면 잎과 줄기가 만나는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지가 나오게 되면 좀 더 많은 꽃이 그리고 꼬투리가 달리기 때문에 수량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길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도복에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같이 물 빠짐이 좋은 화산회도 같은 땅에서는 굳이 저렇게 휴를 만들지 않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콩을 파종해 놓고 얇게 로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콩알이 묻히게 되면 충분히 콩을 재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쪽 내륙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 제주도와 같이 특이한 물 빠짐이 좋은 지역에서는 저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콩알이 뭉칠 수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고여서 습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불균이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콩을 재배하시다 보면 잡초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잡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초제인데요. 제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잡초가 발화되지 않게 하는 발화 억제, 또 하나는 이미 발화가 됐다 하면 이제 이 발화된 것을 죽이는 이제 경엽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제는 이제 충분히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 살포할 때 특히 주의하실 것은 대부분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벼라든지 다른 작물에 해가 가지 않도록 그쪽으로 농약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약제를 살포해서 제초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비닐 피복을 해서도 잡초 관리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닐 피복을 해 주시게 되면 잡초 관리뿐만 아니라 생육 초기에 수분 관리라든지 또 발화할 때 토양 온도를 높여서 발화를 촉진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생육을 왕성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좀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중간에 배토 작업을 한다든지 또 다 수확한 후에 비닐을 제거할 때 비용이 또 추가로 든다는 점, 이러한 단점 또한 있습니다. 콩이 자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골과 골 사이에 있는 흙을 긁어서 올려주는 작업을 우리가 중경 배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배토 작업을 해주게 되면 북주기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이런 중경 배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순지르기입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이 순지르기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일찍 심어서 너무 많이 컸거나 또는 잦은 강우, 비가 와서 이게 수시로 비가 와서 너무 웃자랐거나 그래서 도복이 걱정이 될 때 1차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적심을 해주는 위치는 아랫부분 땅가부터 마디를 세어 봤을 때 5마디 윗부분에서 그 이상에서 적심을 해주시는 게 적당한 높이고 이러한 적심 작업은 내가 좀 일찍 심어서 적심을 해줘서 했을 때 다수확을 얻을 수 있는 추천되는 기술입니다. 즉 추천되는 기술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6월 중하순에 파종을 했으면 이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적심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개화기 이전에 이미 끝내셔야 됩니다. 보통 콩이 개화가 7월 하순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심 작업은 7월 중순
이전에 이미 마무리가 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논재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습해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논과 같은 경우는 수직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땅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비가 일시에 많이 오게 되면 맨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콩 같은 경우는 물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물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콩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물을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침수가 됐던 포장은 요소액 1%액을 만들어서 살포를 해주시면 회복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논콩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종 전에 배수로를 충분히 깊게 내 주셔가지고 혹시 일시 강우에 대비해서 습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조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가물어서도 콩이 이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콩이 잘 자라다가 가물기 시작하면 가끔 콩 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윗면이 있지 않고 콩이 지가 알아서 다들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드시 그림과 같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시든지 해서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이제 커지는 8월 하순부터 9월 달에 가뭄이 들게 되면, 이때 가뭄이 들게 되면 콩알이 작아지게 되고 또 무게가 주는, 결국은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 관리만 잘 해주셔도 수량이 약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이 충분히 크고 이제 익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콩 꼬투리가 황색으로 변하고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품종에 따라 약간 이제 색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전에 파란색을 잃게 되고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콩잎이 또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콩이 성숙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확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기가 되고 나면 이후부터 약 한 1,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콩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수확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콩 알의 수분 함량이 약 한 20% 이내로 떨어져야만이 충분히 탈곡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 알이 너무 덜 마르게 되면 수확을 하면서 깨지게 되고 또 수확 작업이 더디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과하게 말랐을 때는 콩 알이 자칫 회전되는 그 수확기 날에 의해서 콩알이 깨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회전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콩알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대규모로 재배하는 단지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콩을 말리게 됩니다. 이때는 그 수확하는 시기를 정할 때 외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콩 꼬투리를 흔들어 보시면 콩알이 흔들리는 느낌이 오거나 또는 딸그락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아, 이제는 수확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때는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콩알의 수분 함량은 약 20% 이하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수확이 되게 되면 이제 콩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건조기의 온도는 약 30에서 40도씨 정도로 맞추어서 해주시면 되고, 콩알의 수분 함량은 약 14% 이하 정도까지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물용이라든지 종자로 이용할 콩들은 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발화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온도를 40도씨 이하로 충분히 말려주시면 발화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종자로 이용하거나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실 때에는 5도씨 이하의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시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수확한 콩들은 이제 뭐 미숙잎이라든지 또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내가 종자로 이용하거나 또는 판매를 하거나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자 정성기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의 규모라든지 또는 여건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정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